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속도 1.25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퇴출된 코린이 탑5 유형이라고 해서 닉네임 궁시렁 님이 직접 써주셨던 내용인데요. 되게 공감됐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궁시렁 님도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써주셨죠. 암호화폐 시장은 2017-18 시즌 때 불장 때랑 확연히 다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코린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유형을 내 나름대로 뽑아보았다. 그래서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래처럼 투자하는 코린이 장난컨대 1년을 못 버티고 퇴출될 위험이 큰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 시점에서 이런 유형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 번쯤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도 또 보시고,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상태라고 하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는 형태로 이 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비코, 이더 등 암호화폐 시장에 기축이 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 요즘 주식 시장에서도 리스트 높은 종목에만 몰빵하는 개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망한 테마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테마에 캡장을 차지하는 대장주의 포트폴리오를 넣지 않는 건 그냥 카지노의 룰렛을 돌리는 거랑 일도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 알트나 각종 디파이 투자 역시 플랫폼 코인과 자산가치 기능이 지는 비코 수량이 늘리기 기반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쪽박차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형 거래소 상장에만 몸매고 있는 사람들, 특히 김치 코인 정보적들이 많이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인원 등등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때 상장이 될 때마다 펌핑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바라보는 존보족들이 많은데 17, 18 시즌 때에 대한 과거에 대한 추억만 계속 떠올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도 놓치게 되고 트렌드도 놓치게 되고 그런 형태로 손해도 많이 볼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 더 명확한 전략을 짜놓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재 기반의 단타족들이라고 해서 대형 거래소에서 메로나 빔만 쫓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에는 적당한 호재가 섞인 메로나 빔을 항상 수많은 개미들이 꼬셔서 10% 떡상을 타도 한 20%까지 먹고 나올 수 있는 보장되었던 시대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이것도 쉽지가 않죠. 이건 옛날에 성행했던 그 수많은 시그널 방이 몰락했던 것만 봐도 쉽게 설명이 되는 구간이다. 업비트나 메로나 빔을 싼 후에 옛날 헌트나 톤, 최근에 시빅 같은 초대형 빔까지 간 케이스가 100번쯤 한 번 일스카 말까 하는 정도로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이게 정기적으로 봇을 돌리면서 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 상당히 비수기 시즌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런 형태도 원만하게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개미들도 많이 떠나가면서 해당에 있는 이런 또 리딩방 그런 방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주력으로 해서 수급을 좀 채워주고 호가창을 좀 채워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새는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게 호재만 좀 따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복불복이다 보니까 재료도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알아놓고 하시는 것은 너무 늦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리미리 한 달 전에 알박기를 하든지 2달 전에 알박기를 해서 수익을 챙겨 먹는 게 더 낫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네 번째, 퍼드 쇼충들 부분인데, 시장에 무슨 퍼드성이 있는 안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꼭
숏 잡고 코인파에서 연락에 퍼드를 날려주는 애들이 있다. 2017년도 때만 해도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해서 잘 먹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레스케일과 같은 애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외부보다는 이제는 덩어리가 큰 애들이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뭐 보고서들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가려가면서 들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최근과 지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7시즌, 18시즌 때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해당 그런 퍼드사 쪽에서도 유동성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언론사들도 그 해당 지원금이 많이 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를 거의 다루지가 않죠. 그래서 더 높은 분석이나 개인적인 분석이 거의 다 확 줄어버렸고, 그리고 하나 더 뽑는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뭐 암호화폐 SNS라고 해가지고 한참 붐이 있었던 그런 커뮤니티들이 거의 다 식어버리면서 오히려 퍼드보다는 거의 유령 커뮤니티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경우가 좀 더 있었다. 그리고 퍼드도 생각보다 요새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재, 바라기, 물타기, 존버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섯 번째로 역시 김치코인 코린이들이 많이 보는 유형인데, 각 코인방에서 족 때리고 있으면서 관리자들이 어르고 달래주는 파트너십이든 뭐 대형 거래소 상장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무한으로 돌리는 형태가 있으면서 못 빠지게 기다리면서 계속 한 번씩 그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줬는지 타이밍 맞춰가지고 기똥차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코인 회사들이, 양아치 회사들이 꽤 있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쭉쭉 보면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은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감도가 매우 많이 높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혹시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요거를 또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추천도 상당히 높았고요. 댓글에 대한 부분도 간만에 좋은 글이 많이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항상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약간의 매너 부분이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뭐 닉네임 조지 마이큼 님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르면 누가 알려줄까요? 근데 또 같은 또 소속감이 있어서 또 알려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예치금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더에 대한 현 시점의 입금 진행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금 분배 부분도 어디가 제일 TXID가 제일 높은지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얼마만큼 좋게 나올지 또한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2.0에 대한 시점이 이 금액이 빨리 모여야지만 그 단계가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더에 대한 가격 대비에 대한 영향성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에 대한 팬덤이 과거에도 계속 지속이 됐고 지금도 지속이 됐다고 하면 지금 대비보다는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세금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또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코인의 시즌 비시즌이 있듯이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2년 동안 기다렸었을 때 과연 내 위치가 비시즌에 또 도달을 했었을 때 나는 또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못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은 또 좀 식어가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은 인기가 좋았다 조금은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죠. 스마트 컨트랙트 상태를 또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주로 뭐 보이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지 않는 것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치 순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에 대한 시작점으로 인해서 그만큼 예치금 추이를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XRP에 대한 소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리플충이 코인판에 많은 이유 분석을 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 화온 읍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고수님들은 다 알겠지만 초보들은 알기 쉽게 써보았다. 리플은 메이저이다. 코인판을 보게 되면 소액개미부터 새우, 고등어, 고래 등 자본금이 다양하게 되는데 억 단위 넘어가는 고래들은 자코인이 들어가서 물량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는다. 50억짜리 코인에 5억을 넣는다? 대주주에서 시장을 흔드는 격이지. 그래서 고래들은 메이저를 탄다. 비트이더 시총 높은 애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리플총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를 비싸서 올라도 많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느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리플을 접근하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발행량을 줄이면 리플도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세 번째로는 리플을 샀는데 잘 안 오른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리고 네 번째, 과거 기억에 묶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17년도에 대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지적을 또 해주신 부분이겠죠. 그리고 고래들 열받는 거 솔직히 이해는 간다. 그래도 비트 2500 가는 순간 리플도 아마 좀 가지 않겠냐라는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팩트를 던진다고 하면 모든 코인에서 비트가 인덱스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에 있는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실용 가치성이 있는 거를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거리감은 좀 있습니다. XRP는 실현 구현성을 하지 않았냐라고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겠는데요. 그게 시세에 영향을 줄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존버하고 기다리는 게 기술에 대한 이게 발전 부분에 있어서 학자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신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개수가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게 기술 시연성을 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누군가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ODL 시스템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국가에 대한 GDP 순위 기준으로 보아도 탑 20위권 안에 써줄 수 있는 쪽에 있는 나라를 통째로 써줘야지만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나오는 현상이지 그게 매 분기
뭐 YOY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성장에 대한 진척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그 이유는 규제 때문에 그렇다. 이 규제는 모든 코인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5대1로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느리다. 이게 리플을 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뭐 전체적인 코인에 대한 그런 기술 진척도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이죠. 물론 완성된 본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적인 구상이 정치적인 거와 또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매번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주식도 해본 측면에서 금융적 관점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무거운 건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발행량이 많은 거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개수는 많아요. 근데 그 개수를 진짜 누군가를 소화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일단 개수를 많이 늘려놓은 형태로 발행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점 현상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많이 키워놓겠죠. 근데 실제 시총을 보게 되면 시총은 큽니다. 예, 커요. 예, 아주 크죠. 말도 안 되게 큽니다. 13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공을 하나 더 붙이려고 하면 130조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애 하나로만 성장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다 밸런스가 되는 형태로 시총이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 혼자로만 크려고 하면 항상 삼성전자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왜 못 가냐?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발행량은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사줄 수 있는 애는 지극히 제한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 당연히 그 시세 호가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은 좀 있지만, 유동성 확보는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가격을 올릴 만큼 정도에 대한 수급이 붙어주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학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XRP에 대한 이런 측면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치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뭐 이더가 뭐 대다등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실제로 본다고 하면 비트가 성장 동력이 커서 실제 시총이 상당히 뭐 정말로 넘어가서 천조까지 개별로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올 때 알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트랜잭션 부분에 있어서 분배를 해서 이체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우리가 흔히 뭐 비트를 바로 매도해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뭐 그냥 원화마켓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들도 꽤 있고, 해당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잘 구현이 안 되어져 있는 나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또는 기존에 있는 코인을 또 뭐 브릿지 역할로 통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더나 뭐 XRP나 뭐 체인링크나 라이트코인이나 뭐 비케나 블랙코인이나 레드코인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다 쓰겠죠. 뭐 이오스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XRP가 그걸 다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2017년도 때를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드린다면, 그때 XRP도 너무 트랜잭션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잘 안 나왔어요. 그거 물론 이제 다른 코인들 대비보다는 잘 나오긴 했죠. 상대적 대비를 보았을 때. 근데 그거 또한 이쪽이 너무 치중되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또 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순간 알트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게 분배되고 각자 트랜잭션에 맞게끔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18년도 때도 주장창 이야기를 했고 2019년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돈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진짜 기술력을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이점, 본인의 생명, 정치 생명, 그거에 따른 해당 당에 대한 이해관계도 이런 것까지를 좀 봐야 되고 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구현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뭐 학자들이 전문가 학자들이 인류에 대한 발전 속도를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과거에 있는 보고서 자료도 전 많이 보긴 했지만 지금은 좀 추이가 다르는 이유는 이런 이해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냉철하게 희망회로는 전 돌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냉철하게 보았을 때는 비트가 많이 가서 그 진짜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건 진짜 비싸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제서야 알트가 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니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